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미긴 싸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네. 어제는 한 달에 한 번 이제 병원에 가는 일정이 있어서 어제는 서울 병원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암 환자의 병원 선택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 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저도 사실 이게 암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 또 내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병원을 선택해서 진료를 받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내가 의사도 아니고 뭐 전문가도 아니니까 뭐 어떤 병원을 가야 할지, 그리고 또 저는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병원을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병원이 잘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막막했던 것 같아요.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처음부터 이제 대학병원 이런 진단을 받았다면 사실 조금 덜 막막했을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동네 병원에서 이제 뭐 암이라고 진단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뭔가 다른 이상 징후가 보이니까 조금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개인 병원 유방외과를 방문하게 되거든요. 주변에 먼저 물어봤어요. 이제 이렇게 유방외과 진료를 보고 싶은데 어느 병원을 가야 하냐. 이 친한 언니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이제 대구의 개인 병원을 언니가 소개해줘서 이제 저는 제일 처음 이제 그 전문 병원으로 간 것이 대구에 있는 유방을 전문으로 보는 개인 병원이었어요. 이제 그 병원도 사실 규모가 좀 있는 편이었고, 그 병원에서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이제 그리고 그 병원에서 첫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첫 수술한 곳은 사실 대학병원은 아니었어요. 사실 일기였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큰 대학병원을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았고, 사실 좀 서울의 병원을 알아본다는 게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또 어느 병원이 좋은지, 또 그리고 금방 또 진료를 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어서 일단은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일기 첫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지방 병원에서 첫 수술을 하고 서울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 계기가 뭐냐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유방암,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이렇게 은하수 같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기로 부분 절제 수술을 했는데, 이제 그 수술하실 의사 선생님께서 전절제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 전부터 사실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고민만 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이제 또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 이제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병원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절제 수술을 하면 어쨌든 또 성형 수술, 그러니까 이제 가슴 재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딱 결심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야겠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수술했던 그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언니가 유방 재건 수술을 했는데, 이제 보형물로 재건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 맞지 않아서 부작용 때문에 이제 다시 입원을 한 케이스였어요. 이제 이게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이제 보형물이 이게 몸과 잘 맞지 않고 이제 그렇게 고생하는 그 같은 암환우 언니를 보면서 이 재건 수술까지 생각을 하니까 이제 조금 더 큰 병원을 가야겠다. 근데 대학병원으로 갈 것 같으면 어차피 서울로 가자. 이제 그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절제 수술은 유방외과에서 하는 거지만 또 이게 보니까 재건 수술은 성형외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다른 여러 가지 수술들을 고민을 해봤을 때, 대학병원,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병원을 알아보게 됩니다. 뭐 아는 친척이나 뭐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이렇게 병원에 있지 않다고 하면
그냥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면 모든 병원들이 이미 대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에 뭐 여러 가지 뭐 아산병원, 뭐 서울대병원, 뭐 세브란스 뭐 이렇게 병원들이 많이 있지만 어디를 선택해서 어딜 가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 병원을 결정할 때 조금 막연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제가 암 환자가 이제 병원을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저는 병은 소문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뭐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막연하게 모를 때 이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주변에 사실 조언을 구했을 때 주변에서 사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예약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가 전원을 이제 결심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암 진단을 받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치료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병은 소문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암 환자라는 걸 밝혔을 때 이제 또 내가 알게 모르게 상처받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고민 따위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는 분의 도움으로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알게 되었고 자, 예약을 빨리 잡을 수 있어서 그렇게 이제 병원을 세브란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빨리 갈 수 있는 병원이 거기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잘 하신다, 진료를 잘 모시고 이제 또 유능한 분이시다 이걸 알고 이제 그냥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저는 사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굉장히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실 세브란스 병원이 그런 이제 기독교 관련 병원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지 모르고 사실 갔는데 병원 안에 이렇게 막 성경 구절도 이렇게 창문에 붙어 있고 이제 병원을 처음 설립하신 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그런 선교사님 분들이 이제 설립을 하셨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막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사실 그걸 모르고 갔는데 병원을 이제 전원을 하고 이제 그 담당 교수님을 만나고 수술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도 치료해 오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아주 저한테는 좀 친정 같은 그런 따뜻한 느낌을 주는 병원이에요. 무엇보다 일단은 저도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그 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이제 막 병원 그 복도에서는 찬양 소리가 막 들리고요. 그리고 이제 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첫 수술은 지방에서 했지만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고 전절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사실 수술실은 이제 가족 없이 혼자 들어가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그 대기실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제 그 병원의 뭐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이나 아무튼 그런 이제 관련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제 귀에 환자분 귀에다 딱 이렇게 대고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 기도를 해주시고 가시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 순간 마음이 너무 편해졌고 또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뭐 검사를 하러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세브란스 병원이 저에게 되게 평안함을 주는 병원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직 이제 첫 유방외과 담당 교수님을 이제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전절제를 할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세브란스로 전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나 부분 절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수술 전에 이제 담당 교수님이랑 면담을 했을 때도 일단은 수술실 들어가 봐야지 안다. 진행을 해봐야지 부분 절제를 할지 전절제를 할지 알 수 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수술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교수님과 그 수술한 날 이제 저녁에 교수님이 회진을 돌면서 저한테 딱 오셔서 이제 하신 딱 첫 말씀이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분절제가 아닌 전절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뭔가 안타까운 듯한 마음으로 그런 말투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저도 이제 혹시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왔을 때 수술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걸 알고 전절제 했구나. 이제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회진할 때 한 번 더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아직도 그 교수님을 이제 잊을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사실 이제 그 교수님을 만날 일은 없어요. 이제 저는 종양내과로 또 이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종양내과 교수님도 이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환자들이 아무리 이제 많이 밀려 있어도, 어쨌든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교수님을 만나는 거니까 이제 제가 묻는 질문에도 잘 이제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병원에 대한 굉장한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병원이라는 게 자기한테 맞는 병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병원 후기들을 이제 유방암 카페에서 보면 뭐 속상했던 일도 있고 또 교수님에게 상처받은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보는데 뭐 아무리 의료진이 좋고 시설이 좋고 다 좋아도 어쨌든 그 암 환우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나한테 맞는 병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가 되었을 때 나에게 맞는 병원을 잘 찾는 것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 또 여러 번의 수술을 거치지 않으려면 첫 병원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큰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결심한 이유도 뭐 물론 이제 1기로 잘 완치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4기 암 환자잖아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임상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때 옮기길 잘했구나. 사실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저는 병원에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의 병원 선택은 본인의 몫이긴 하지만 나에게 맞는 병원을 이제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암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기도의 군대를 모으는 일이었어요. 기도의 군대. 네, 이게 뭘까요? 네, 말 그대로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암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 이제 뭐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고 약으로 치료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기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기도의 힘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힘을 모아 중보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기도의 군대를 모았어요. 저는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이제 중고등학교가 다 이제 기독교 학교여서 학교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채플도 드리고 이제 그 기독교 동아리가 있어서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 그렇게 이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믿음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자 잠시 슬퍼하고 그리고는 바로 친구들에게 이제 단톡방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친구들아 기도해줘라. 네, 그리고 이제 교회 목사님께도 알렸어요. 목사님 저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교회 성도분들에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 200명 이상 되시는데 이제 지금 저의 상황을 성도님들에게 알리고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사기 암 진단을 받고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저의 기도의 군대를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뭐 드러내놓고 막 무조건 기도해 주세요 이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사실 기도해 주신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이게 저도 기도를 해봐서 알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내 어려움, 내 가족을 놓고 기도하기는 쉽지만 내가 아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거고, 네. 아무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늘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거고요. 모든 암하는 분들 또 다른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네, 그렇게 힘냅시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주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